부터 보죠. 예, 조방원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지금은 그 조선운이 시작했다가 방산으로 지난주 후반이었고 주초에는 이제 어제는 원전이 뭐 네, 셌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또 돌아가면서 하대요. 네. 사실 뭐 4,600 안착을 한 것은 뭐 조방원의 역할이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반도체가 살짝 주춤할 때 종합주가지수 조금 부양한 게 저는 자동차가 굉장히 네, 현대차 넣어야 돼요. 예, 역할이 좀 네. 있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하루 올라가고 하루 쉬고 하루 올라가고 하루 쉬고 이런 패턴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오르는 걸로 나오네. 네. 일단 조방원 같은 경우는 저기서 이제 어제 주인공은 사실 원자력이라고 어제는 맞겠죠? 원전이 제일 셌어요. 메타 네. 관련돼서. 근데 어제 좀 약간 재미있는 흐름이 어떤 흐름이었냐면 원자력이 왜 올라갔는지를 생각했을 때는 반대로 신재생이 좀 쳐졌어야 되는데 신재생이 ESS나 신재생도 어제 사실 ESS 좋았고. 이게 사실 원래는 논리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제 메타가 오하이오에 짓는 그 데이터 센터가 일반 신재생으로 커버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력을 선택을 하기도 한 것도 맞긴 합니다만은 메타 쪽에서는 이 뭐 신재생이나 ESS나 이런 것들이 뭐 24시간 전력을 공급하기는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원자력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신재생이나 ESS가 살짝 조금 분위기상 다운될 수도 있는데 뭐 같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약간 아이러니하다라고 볼 수 있고 에너지 전반 뭐 전력 전반 이렇게 그냥 다 어제 좋았던 게 아니고 네, 또 맞습니다. 이차전지는 사실 그동안 좀 주춤했고 신재생도 네. 되게 별로 안 좋았잖아. 네. 그다음에 방사는 뭐 지금 분위기상 안 움직이면 이상한 거죠. 네. 4,600선 안착이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네. 사실 뭐 안착했으면 이제 10%도 안 가는 거 이제 한 8%면 5천이에요. 네. 자 코스피 불장에도 정부 구두개입 환율 환율이 다시 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6거래일째인가 계속 오르고 있던데요. 네. 외국인들이 일단 수급 기준에서 3일 연속 일단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이 사실 1,460원 이거를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 뭐 뉴 노말로 정말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예, 그건 좀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냐의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엔화도 같이 이게 원화랑 어제 환율 10원 이상 올랐던 거는 사실은 다카이치가 중의원 해산하고 뭐 다시 총선 다시 해서 뭐 또 네. 대규모 경기 부양할 거다 뭐 이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엔화랑 연동되는 또 원화도 약세를 보인 건데 이거 기껏 눌러놨더니 또 다카이치 정부가 또 그렇게 하는 바람에 또 좀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건 좀 뭐 좋은 건 아니긴 합니다만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은 일단은 주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면은 뭐 당연히 좀 그렇죠. 영향 없을 수가 네. 없습니다. 지난번에 1,450원 이하로 환율 내려오니까 외국인 또 막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1,450원 넘어가니까 외국인이 판다 뭐 이렇게 또 시장에서 해석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뭐 이연령 비연령인 것 같고 네. 어쨌든 환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50원 전후에서 뭐 어떻게든 뭐 유지만 된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이것 때문에 막 외국인이 계속 팔고 뭐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지 않겠냐. 그렇게 보셔도 진짜 되겠네요. 네. 현대차. 뭐 계속 올라가죠? 네, 요거는 이제 앞에 거는 현대차고 뒤에 거는 현대모비스의 목표 주가를 표현을 한 건데요. 이거를 첫 번째 이슈를 한번 삼아보고 연도별로 그동안에 한 16년 정도 증권사에서 제시했던 그해 최고 목표가 대비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나 그걸 한번 좀 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증권주. 요즘에 미래에셋증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미래에셋증권은 뭐 실적도 실적이긴 합니다만 스페이스X 때문에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그 코빅 그거 인수한 네, 것도 시장에서 되게 맞습니다. 좋게 네, 보대요. 네. 역대급 실적이라는 게 정말 뭐 아깝지 않은 표현이긴 한데요. 작년 4분기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그러니까 24년도 4분기 대비해서 25년도 실적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100%까지도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뭐 50% 이 정도.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적게 올릴 걸로 예상이 되는 게 지금 NH가 한 20% 정도 전년 대비해서 올리는 거에 예상이 되고 있고, 가장 적게 올리는 게 뭐 70%, 50%가 보통입니다. 증권주들 네. 중 현재. 키움증권도 지금 한 주당 10,000원이 넘는 그 배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주가가 좀 30만 원이 넘긴 합니다만은 일단 17,000원인가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렸죠. 이제 키움증권 배당도. 그래서 뭐 자사주 나 여러 가지 주주환원 정책을 되게 하여간 공격적으로 펼치겠다라는 네. 거네요. 아니, 돈 많이 벌었으니까. 네,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증권주들을 좀 봐야 된다. 그런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에 비하면은 좀 오래 쉬었죠, 그죠? 증권주들이. 네. 예, 이제 갈 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몸값 7조 현대, HD 현대 로보틱스 IPO 시동. 예, 언젠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해 주시죠. 이게 지금 몸값이 이제 7조로 IPO를 한다라고 해서 주관사를 지금 굉장히 뭐 서브 주관사까지 한 6개 정도를 6개사를 선정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10월에 산업은행이 그 KY 이코티인가요? 그 모 사모펀드랑 이 현대 로보틱스 지분을 9.1%를 인수를 했는데요. 그때 가치를 얼마로 본 거예요? 1,800억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무슨 말인지 10분의 1이라고 치고, 네, 네. 그러면은 이게 1조 8천억 정도 되는 건데,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10% 예를 들어 지분 인수하는데 1,800억 줬다. 그러면은 100%로 오면은 1조 8천억이라는 얘기, 한 뭐 끼케야 2조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작년에 10월 달 얘기입니다. 작년 10월. 그럼 그 사이에 로봇주가 좀 세게 한번 갔다. 그래서 그 사이에 3배가 뛴 거예요? 그렇게 받겠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또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대 로보틱스 사실 HD 현대에서 물적 분할한 회사인데, 지금 HD 현대 80%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LG 화학이 이제 엔솔 그 쪼개기 상장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 얘기는 안 나오죠? 그렇죠. 이제 뭐 완벽한 쪼개기 상장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HD 현대에서 현대 로보틱스가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게 뭐 크지를 않기 때문에 시장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LG 화학에서 엔솔을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 그거는 크고, 뭐 엄청 컸죠. 엄청 크고 HD 현대에서 현대 로보틱스 차지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한데, 이게 7조 원인데 작년 실적을 보면 매출이 1조 원이 좀 더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2억 6천억입니다. 2억 6천억 영업이익이. 2억 6천만 원. 그죠? 네, 영업이익. 2억 6천만 원. 네. 그리고 매출은 2천억이 조금 넘습니다. 2천억. 네. 우리나라 로봇 1위라고 1%, 한 2%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7조다. 이게 사실 최근에 일론 머스크 그 3명이서 이제 그 토론하는 거 보셨죠? 네네네. 거기에서 뭐 엄청난 얘기를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중국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이제 의아스러운 게 다 중국한테 따라잡힐 거라는 뉘앙스를 얘기를 좀, AI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중국이랑 경쟁을 하겠지만 결국엔 중국에 질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로봇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아직은 이게 뭐 산업용 로봇이긴 한데, 현대 로보틱스도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로보틱스 기업들이 걸어다니는 로봇 한번 정말 뭐 나오는 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장아장이라도 정말로. 근데 그걸 여태까지 못 내놓고 있고, 그리고 저는 언론 보도에서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거냐면,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CES에서 그 아틀라스 공개를 했을 때 기사 내용 중에 타이틀이 이게 진짜 국산 로봇이란 말이야, 이런 타이틀이 많이 잡혔었어요. 물론 뭐 명목적으로 뭐 현대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긴 합니다만, 그걸 국산 로봇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저는 조금은 좀 이해는 안 갔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 보는데 그기가 또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는 미국 사람이잖아요. 네. 미국 회사죠. 그 대주주가 이제 현대자동차이고. 그런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약간 머뭇거리는 듯한 느낌의 답변을 했던, 그러니까 기자가 너네는 미국 회사야, 현대차 한국 회사야 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한, 그게 좀 되게 인상적으로 좀 봤었는데, 그쵸? 한국 회사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네.
지분을 한국 회사가 많이 갖고 있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이제 현대차 그룹이 얼마나 내느냐 이제 그거는 앞으로 현대차의 과제고. 근데 원래 미디어가 그래요. 네. 이게 뭐 네. 네, 여기에서 좀 하나 참고할 것은 과거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 로봇주 전반적으로 좀 약간 분위기가 살아났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로봇주 나쁘진 않습니다만 현대 로보틱스 이제 상장이 날짜까지 좀 IPO 날짜가 스케줄이 나오면 이제 로보틱스 관련주들도 이제 같이 좀 좋은 어떤 느낌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을 현대자동차 그 조지아 공장 네. 그 현대 메타플랜트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투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3만 대 지금 얘기가 네. 나온 거고 이 HD 현대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로봇을 자체적으로 자기네 회사에 넣을 때가 되게 많긴 하죠. 네. 좀 조선 로봇 같은 경우도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뭐 용접이 됐든 뭐였든 조선 그 배 만드는데도 사람이 하기 위험한 작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을 못 구해서 되게 하기 쉽고 숙련된 그 노동자들이 지금 자꾸 줄어드는 분야도 많고 해서 사실은 뭐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만으로도 로봇 무슨 돌릴 만한 상황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몸값이 7조가 적절하냐? 시장이 판단하겠죠, 뭐. 첫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자, 현대차, 모비스, 그다음에 현대 오토에버. 요건 이제 글로비스인데 제가 요거 얘기입니다. 네, 미래에서 오타를 있고. 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어쩐지 갑자기 네, 가격이 확 글로비스. 오르더라. 네. 네. 좀 약간 수정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네, 가시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목표 주가를 지금 현재 이제 31만에서 43만 원으로 이제 상향을 좀 했는데요. 이유는 뻔하죠. 사실 뭐 로보틱스 등장, 그다음에 뭐 성장 스토리, 밸류에이션 재평가 받겠다. 사실 이 이제 현대 모비스와 현대 로보틱스에서 공통점이 이제 SDV,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한 3달 전쯤에 국토교통부에서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 포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 중에 뭐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어떤 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좀 듣고 이게 좀 약간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뭔데?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가 이제 그때는 테슬라 FSD가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이었었습니다. 한 3달 정도 전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의 자율주행 수준이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국제 수준을 따라잡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좀 뭐 어느 좀 정도 연기해야 된다? 네, 뭐 미뤄야 된다? 네, 연기 내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개인적으로 한참 멀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현대차 입장에서 이게 자율주행이 테슬라 자동차가 1억 넘는 것만 지금 되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게 이제 관세 협상에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어떤 뭐 우리가 자동차 안전 등급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배기가스나 아니면 뭐 소음이나 머플러 소음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수입을 못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 다 풀어준 거거든요. 미국 자동차는. 그래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된 건데 좀 저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너무 보수적인 게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특정 회사 퇴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거의 다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것들도 사실 좀 구조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뭐 저만 그 생각하는 건 사람들 왜 아니겠지.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영입하겠어요? 네. 다 써먹는 거지. 네, 모비스도 한번 좀 보면 역시 뭐 두 가지 똑같은 모멘텀인데 SDV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디파인 비클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위주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플랫폼 전원 파트너.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는 지금 현대차가 세긴 합니다만 수혜는 모비스가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게 중심이죠. 네. 액추에이터 이제 로봇 액추에이터죠.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매출 이제 1조 5천억 추가로 이제 지금 모비스 연 매출이 30조 왔다 갔다 하거든요. 30조 왔다 갔다 하는데 1조 5천억이면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뭔가 확실한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좋은 점이고요. 이제 글로비스도 목표가를 좀 상향을 했죠. CKD 이제 부품을 수출해서 이제 만드는 반제품 거죠.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 환율이 높으면 이것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현대 오토에버를 목표가를 제일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37만 원에서 56만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그러게요. 이게 이제 현대 오토에버가 현대차 그룹사 내에서 자율주행에서 지금 어떠한 역할을 담당을 할지
이게 조금 궁금하긴 한데 얼마 전에 현대가 미국에서 자율주행 택시 공개를 했죠. 이제 이모션인가요? 그쪽에서 만든 걸로 이제 주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무인 택시긴 한데 운전석에는 누가 앉아는 있더라고요. 근데 예. 그 테스트를 하는 영상이 좀 공개가 됐는데 상당히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삼성전자도 과거에 항상 저평가라는 판단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외국 기업 대비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데 현대차도 사실 도요타랑 비교를 하면 지금은 사실 퍼가 그렇게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현대차도 많은 좀 포커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최근에 현대차 쪽에 이렇게 주가 상승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목표가 상향을 보면 결국 지금 현대차 그룹의 당면 과제는 지배구조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모멘텀이 필요하죠. 그 모멘텀 로봇이 이제 현재 되는 네. 거고. 사실 미디어는 이제 그동안에 현대차가 광고나 이런 거 있으니까 사실은 좋은 쪽으로 기사를 쓰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증권사들도 좋은 쪽 얘기를 하지 않기 어렵죠. 여기서 좀 간과하면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나오는 내용만 우리가 들으면은 현대차가 정말 막 테슬라급으로 자꾸 이제 보여지게 지금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실제 그러냐라는 부분들. 로봇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를 제일 먼저 이렇게 했던 회사로 잘 알고는 있긴 한데, 과연 이제 이 양산 과정에서 현대차가 붙긴 하겠는데, 이제 중국 업체들과의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과연 정말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으니까 너무 좋은 쪽 얘기에 휩쓸리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대차 이렇게 오르는데 또 포모 생기실 거 아니에요. 그때 삼성전자 오를 때 또 안 사서 포모 생기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따라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자,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6만 원, 7만 원, 8만 원에서도 안 샀던 걸 지금 사려고 하는 건 물론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전 바꿔서 현대차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대자동차 가격도 가격이긴 합니다만은 비중을 많이 잡기는 지금 힘드실 거예요. 이제 네. 다른 쪽에 많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본다라고 하면 모비스 쪽, 그다음에 현대차도 조금 한 반반 정도, 두 개 보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고 늦진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길게 보셔야 될 네. 종목이지, 이게 단기로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 나오시 이렇게 하실 종목은 분명히 아닙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과거에 이제 현대차 연도별 목표 가격하고 주가 한번 보죠. 네. 이게 이제 2009년도서부터 2009년도가 사실 현대기아 자동차의 역사적으로 가장 그쵸. 많이 오른 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때서부터 지금 올해 이제 여기가 이제 작년이고 이제 여기 이제 올해인데요. 목표 주가를 이제 증권사에서 제시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지금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넘은 적이 갭 차이가 좀 크네요. 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사실 올해 이제 43만 원까지 나왔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제 과거와는 모멘텀이 달라요.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이제 어떤 숫자로 나타낸 실적에서 크게 실수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살짝 그 분위기가 좀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온도는 똑같은데 살에 닿는 바람의 느낌이 약간 다를 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월봉이죠, 지금? 네, 월봉입니다. 지금 월봉 보시면 고점 뚫었어요. 네, 완벽하게 뚫었죠. 여기서 이제 고점 뚫었죠. 그것도 진짜 흔한 말로 장대양봉으로 여기 고점이 10몇 년 전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점이 그거를 이제 10몇 년 동안 갖고 이제 못 뚫고 있는데 뚫은 건데요.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과거하고는 확실히 이번에는 모멘텀이 다른 거 분명합니다. 예. 자, 이제 봤고, 자, 이번에는 오늘 관심주 가보죠. 네, 관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S1을 가져오셨네요. 네, 지금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는 종목군들을 저는 특성상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신경을 안 쓰셨는데 이 종목도 보면 좋지 않으실까라고 해서 준비를 보통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큐리티 서비스, 이제 인프라 서비스 두 개 이제 고른 성장을 하고, 시큐리티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세콤이고요. 인프라 서비스는 큰 건물 같은 거 유지 관리 보수를 하는 이제 서비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최근에 협업해서 이제 AI 도어캠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동그랗게 생긴 건데 문 앞에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아파트 같은 문 앞에 딱 붙이면 네. 택배가 오면 택배가 왔다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택배 도난 같은 경우도 방지가 되고, 택배를 누가 갖고 가면 이제 녹화가 되고, 그런 것들 보시면 이거 되게 효과적이겠다. 네. 그리고 저거는 시장이 꽤 크겠는데요. 네, 삼성전자를 협업해서 이제 만든 네. 거고요.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요 정도 되는 건데, 17년 이후에 매년 이제 50% 내외 이제 배당 성향 유지를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사주도 또 11% 이상 자사주 많네요. 네, 갖고 네. 있기 때문에 이 소각 기대감. 그다음에 그러게요. 지금 현금성 자산이 6천억인데 시가총액이 2조 원 조금 넘죠. 그래서 뭐 상당히 뭐 밸류도 좋고, 밸류도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바로 좀 보시죠. 고개를 끄덕이실 정도의 어떤 좋은 차트 보여주고 아이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별로 반응이 없었네. 네, 좀 한동안 좀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작년 말서부터 가을서부터 지금 떨어지고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타이밍인데요. 수급상으로는 외국인들 기관이 어제 동시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기관 수급이 좀 나름대로 괜찮고, 외국인 수급도 좀 괜찮아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최근에 가파르게 오른 편이에요. 이게 주봉이에요, 월봉이에요? 일봉입니다. 일봉이에요? 네. 그럼 최근에 좀 저게 주가가 바닥을 찍고 되게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배당 낙대 떨어진 것 좀 이제 만회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이게 빨간색이 21선인가요? 네. 21선도 지금 장대 양봉으로 좀 넘고, 네, 하여간 뭐 차트상으로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보이네요. 네, 오늘 S1까지 박근혜 기자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